2025년 6월 9일 SEC가 DeFi and the American Spirit이라는 주제로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번역을 굳이 해보자면 DeFi와 미국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회의에서는 리플이나 XRP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뤘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리플이 추진 중인 RLUSD나 XRP 전략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의 내용을 XRP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뜯어보도록 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리플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SEC가 가장 강조한 주제 중 하나가 탈중앙 커스터디였어요. 즉 제3자 수탁기관 없이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디파이 상에서 자동으로 예치되는 구조, 이게 투자자에게 안전한가, 이걸 짚은 겁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리플은 기간 전용 결제망에 RLUSD를 연결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히든로드라는 글로벌 브로커가 있어요. 즉 리플은 중앙화된 커스터디도 아니고 완전히 탈중앙도 아닌 중간 형태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SEC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조가 비인가된 수탁 행위로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히든로드는 미국 채권 청산 기관 FICC에 가입되어 있어서 리플이 아무리 글로벌하게 움직이더라도 SEC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제도권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미국법 기준상 수탁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못 박지 않으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SEC가 보호장치가 있을 경우 디파이 방식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 리플은 기존과 다른 수탁 모델을 앞세워 시장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전통은행 기반 커스터디만 고집할 때 리플은 디파이 기반 수탁 모델을 제시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얘기,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자동 결제 시스템입니다. 리플이 RLUSD를 발행할 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찍어내는 게 아니죠. RLUSD를 XRP, 유로, CBDC 같은 자산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 스왑하거나 결제까지 연결되는 구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EC가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증권성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죠. 여기서 SEC가 바라보는 핵심은 누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했고 그 설계가 수익을 유도했느냐입니다. 리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네트워크 참여자가 운영한다고 해도 리플이 설계자라면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플이 설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SEC 기준에선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플은 우리는 코드만 제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실제로는 검증자들이 투표로 실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구조라서 이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 기능을 얼마나 잘 분리하고 직접 통제하지 않는지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RLUSD가 유럽이나 중동으로 확장될 때도 미카 같은 현지 규제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최근 발행된 EUROP라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에서 만들어졌고 미카 규제에 맞춰서 설계됐습니다. 특히 유럽의 미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누구인지, 커스터디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명확히 분리해야 됩니다. RLUSD가 디파이 기반 구조를 유지한다면 유럽에서는 해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슈는 탈중앙 거버넌스입니다. 즉 검증자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XRP 레저는 DAO는 아니지만 업데이트나 제한 승인 과정에서 검증자 투표가 핵심 역할을 하죠. DAO라는 건 탈중앙 자율 조직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처럼 운영되지만 대표나 관리자 없이 코드와 투표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SEC는 이번 회의에서 이런 식의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발행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즉 검증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기술만 제공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런 해석이 강해지면 XRP 레저에서 검증자 역할을 맡고 있는 노드들까지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리플 입장에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현재 주요 검증자 구성을 보면 리플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구조가 완전히 분산되지 않았다면 리플은 사실상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기능 도입, 스테이블코인 승인 같은 사안에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SEC가 검증자는 단순한 중개자로만 본다면 리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리플이 검증자 구조를 더 개방하고 중립성을 강화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마지막 핵심 이슈, 바로 SEC 관할권 논쟁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해외에서 만든 프로젝트라도 미국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으면 SEC 규제 대상이다. 이 얘기는 리플한테도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RLUSD는
SAC는 미국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고 초기 사용처도 브라질,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같은 지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투자자들이 OTC 브로커나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 RLUSD에 접근할 수 있다면 SEC는 이걸 자기들 관할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OTC 브로커는 거래소 밖에서 대량 거래를 중개하는 구조라 기관 투자자 같은 큰 손들이 매매할 때 자주 활용해요. 이런 경로로 RLUSD가 미국 투자자한테 전달된다면 리플 입장에선 규제를 피하기 어렵겠죠. 특히 히든로드가 미국의 FICC 청산망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이건 리플이 피하기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화된 브릿지 구조가 미국에서 실행되는 상황이라면 SEC는 이건 미국 내 서비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피하려면 리플은 각국 규제 당국에 맞춘 발행 구조, 서비스 분리 구조를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구분해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입장에선 유럽의 미카 법안이나 아랍에미리트 법률처럼 명확한 규제 프레임이 있는 나라부터 먼저 공략하고 미국 진출은 후순위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서클도 지금 미카 법안에 맞춰 유럽에서 USDC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LUSD가 유럽으로 가려면 결국 같은 조건을 따라가야겠죠. 미카 법안은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리플도 출시 시점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SEC 회의에서는 리플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을 보면 RLUSD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리플이 어떤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어요. 지금 리플이 준비 중인 시스템 안에는 커스터디, 스마트 컨트랙트, 거버넌스, 관할권 문제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핵심 주제들과 거의 일치해요. SEC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리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RLUSD가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확장될 땐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앞으로 규제 기준으로 쓸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오늘 회의 내용을 보면 리플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보다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계속 체크하면서 투자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면서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다거나 그 외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